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늑대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게임은 저에게 가정용 게임이라는 것을 처음 알려준 녀석입니다. 게임하면 오락실만 생각했던 어린 시절, 집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당시 우리 집은 절대로 게임기를 살 수 없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쫓아다녔던 찌질한 기억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맘대로 리뷰는 드래곤볼 Z 강습 사이어인은 1990년 10월 27일 패미컴으로 발매. 원작 드래곤볼 Z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패미컴으로 발매된 Z3부작 플러스 외전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게임 볼륨은 원작 내용의 일부분으로 오공의 형인 라데츠의 등장부터 베지터와의 대결까지의 짧은 분량이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성장시켜 보스와 대결해야 하는 만큼 은근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약 12년 동안 연재된 만화로 만화책은 끝났지만 각종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인기작입니다. 시작은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모험 활극이었으나 인기가 없자 배틀물로 변경, 피콜로와의 대전을 끝내고 사이어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기가 급상승, 연재를 끝내려는 작가와 연장하려는 편집부와의 대립, 심지어 당시 일본 문화부 차관까지 와서 연재를 이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화가 생길 정도로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현재는 꽤 까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런 인기에 동명의 게임도 속속 나왔는데 그중 당시 가장 원작의 느낌을 잘 반영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패미컴 드래곤볼 Z 시리즈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원작을 기반으로 두어 첫 스테이지에서 보스로 만나는 오공의 형인 라데츠, 그 뒤 원작대로 라데츠전에서 오공이 죽은 후 뱀의 길을 지나 개왕에게 수련하는 것과 오공을 살려내기 위해 남은 Z전사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드래곤볼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릭 주니어를 만나는 것으로 갈리게 되며 이후 제베맨과 네퍼를 거쳐 마지막 최종 보스인 베지터와 겨루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RPG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 이벤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까지 이동 후 보스와 전투를 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진행하는데 이 카드 한 장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 카드는 가운데는 한자, 위에는 드래곤볼 1성구부터 7성구까지, 아래는 한자로 1부터 7, 그리고 Z가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Z는 8을 의미합니다. 이동 시에는 카드 상단의 1에서 7성구 중 하나를 선택, 그 별의 개수만큼 타일 형식으로 된 맵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전투 시에는 위의 별의 개수는 공격력을, 아래 숫자는 방어력을 반영합니다. 원래 공격력 수치는 공격 측 BP 곱하기 공격력 곱하기 8 곱하기 별의 수 더하기 7 더하기 0.799 나누기 한자 숫자 플러스 7 곱하기 방어 측 BP 곱하기 방어력, 즉 숫자가 높으면 멀리 가고 더 세진다는 겁니다. 가운데 한자는 각 캐릭터마다 있는 고유의 유파를 표기한 것과 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 중 각 캐릭터의 유파와 같은 한자를 고르면 공격력이 강해지고 필자의 한자를 고르게 되면 필살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전투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며 원작의 느낌을 살려 박진감 넘치는 격투를 보여주어 드래곤볼 팬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패미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잘 표현했고 줌 아웃 시스템이나 각종 공격, 피격 모션 등 드래곤볼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살기를 쓸 때나 사이어인이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 씬은 와우, 패미컴에서 이런 연출을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죠. 그 밖에 대놓고 노가다를 하라고 강요하는 수련장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 등의 미니게임이 존재, 게임을 나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투에 의한 전투를 위한 게임, 이것이 답니다. 전투는 랜덤 인카운트 방식으로 진행 중 수없이 많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신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건 이동과 메뉴 조작뿐. 전투는 카드로 지정만 해주고 싸우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화면으로 보여지는 전투 장면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호가 될 것이고 조작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불호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전투 애니메이션이 한정적이고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최 뭐하는 게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앞서 말했듯이 카드의 숫자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 중 캔슬을 못해요. 이는 내가 고른 카드의 숫자만큼 무조건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가 5칸을 가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5짜리 카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7짜리 카드를 골라 이동을 하는데 5칸만 가고 나머지 2칸을 취소하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즉 한두 칸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뽑은 카드의 숫자만큼을 꼭 맞춰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요. 또한 한 번 쓴 카드는 소멸되고 새로운 카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랜덤입니다. 즉 좋은 카드가 나올지 나쁜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작정 이동을 할 때 좋은 카드를 남발하다간 뜻하지 않는 전투에서 게임 오버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숫자가 높은 카드보단 낮은 카드로만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잦은 인카운트 전투를 하게 되면서 지루한 애니메이션 화면과 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패턴을 반복. 또한 보스 바로 앞에서 인카운트가 걸려 좋은 카드를 다 소진하게 되면 바로 보스와 붙지 못하고 어느 정도 카드를 갖출 때까지 강제 전투를 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이 게임을 지루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은 원작 재현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라데츠를 물리친 후 무조건 50이 사망하여 강제로 파티에서 빠진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웃긴 게 만약 라데츠전에서 50을 살려놔도 개왕한테 수련받으러 간다고 자살을 합니다. 그 후 손오공은 수련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종전에서나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보다 짜투리들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짜투리들은 유독 약하기 때문에 강제로 반복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손오공으로 플레이하고 싶다고. 90년대 당시 일본 문물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시기였음에도 드래곤볼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IQ 점프라는 만화 잡지의 별책 부록으로 짧은 분량의 드래곤볼을 연재했는데 그것을 보려고 IQ 점프를 사는 아이들이 허다했죠. 이것마저 구하지 못해 손바닥만한 일명 해적판으로 나온 복제본조차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기의 작품을 게임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왔었죠. 특히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 마지막에 나오는 프리저의 모습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게임을 가지고 있던 친구 집에 매일같이 가서 이 게임을 했는데 친구는 재미없어서 팔아버린다는 것을 온갖 사탕발림을 하면서 못 팔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유저 한글화도 되어 있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오늘의 내 맘대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 맘대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